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 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로그의 개념 강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능의 1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과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로그라는 단어는요, 이 로그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지만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로그예요. 바로 1번 문제, 2점짜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4점짜리 문제에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 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로그의 성질과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이런 수능의 1번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뜬히 할 수 있지만 이 로그를 활용한, 즉 상용 로그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도 좀 어렵지만 그 개념을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수능형 문제에 어렵게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로그의 활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그의 마지막 단원으로서 오늘은 이전까지 배웠던 그 로그를 좀 더 활용하는 응용편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어렵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같이 하는 강의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몇 개의 예를 통해서 바로 규칙성을 찾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은 어떤 하나의 공식과 같은 사실을 유도할 거지만 그 공식과 같은 사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무슨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건지 오늘의 소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소원은요, 상용 로그의 활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이지만 이 상용 로그의 활용이 나타내는 것은, 자,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 즉 로그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아주 큰 수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네이피어라는 수학자가 이 로그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가장 큰 수를, 아주 큰 수를 또는 그 반대로 아주 작은 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함과 동시에 그 큰 수와 작은 수를 추측해 가기 위해서도 이 로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배울 내용, 상용 로그를 활용해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어떻게 추측해 나갈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몇 개의 예를 통해서 규칙성 찾아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몇 개의 예를 통해서 같이 규칙성 찾아보면서 아하,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구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런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간단한 예지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을 0제곱하면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지수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죠. 로그 밑을 10으로 하고 진수가 1이 되는 이러한 로그였죠. 자, 이때 이 n이라는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n이 1보다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찬가지로 밑이 10으로 같으니까 x는 뭔가 0보다 더 큰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무엇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x가 무엇이고, x는 로그의 n이고, 그리고 0은 무엇이고, 0은 로그의 1이고 이렇게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 과정을 지워서 처음과 끝을 다시 보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n이 1보다 크면, 즉 진수가 1보다 크면 로그 n은 로그 1보다 크다라는 거고 로그 1이 무엇이에요? 0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n이 1보다 크면, 진수가 1보다 크면 로그 n은 0보다 큰 양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 등호를 붙이면 n이 1이 되면 그렇죠. 그땐 로그 n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 범위에 해당하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에 대한 로그 n에 대해서 규칙성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n에서 n이 1보다 큰 경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n이 1보다 크면 로그 n은 무엇이다?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그 n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볼게요. 로그 2는 우리가 상용 로그 표를 통해서 찾아보면 0.3010이에요. 그런데 상용 로그 표에는 모든 진수에 대한 로그 값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었죠. 1부터 여기 있는 값이 1부터 9.99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로그 20이라는 값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위에 있는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 20은 10 곱하기 2고 곱하기 관계는 로그 사이에서는 덧셈이니까 로그 10 더하기 로그 2죠. 그런데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죠. 밑이 10이 숨겨있고 밑과 진수 같으면 로그는 1이 된다. 더하기 로그 2고요. 로그 2가 얼마예요?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0.301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1.3010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로그 20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로그 200. 자, 로그 200 같은 경우는 자, 조금 밑에 써볼까요? 자, 로그 200. 자, 로그 200은 마찬가지로 로그 2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죠? 공이 2개 있으니까 10을 2번 곱한 거죠.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2고요. 이것을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 성질 이용하게 되면 로그 10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예요. 근데 로그 10의 제곱은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뭐가 되죠? 2 곱하기 로그 10이 되는데 로그 10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냥 2라고 쓰고요. 더하기 로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왔죠? 근데 로그 2가 또 얼마예요? 0.3010이에요. 2 더하기 0.3010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세 가지의 로그 값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의 로그의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우선 로그 2의 값, 로그 20의 값, 로그 200의 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구했더니 무슨 규칙성이 보여요? 소수 부분이 0.3010으로 같죠? 같아요. 소수 부분이 0.3010으로 같아요. 왜 같죠? 그 전에 로그 2라는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같죠. 그래서 다시 거슬러 가게 되면 결국에 2의 10의 거듭제곱을 2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로그에서 진수 부분의 2 숫자 배열이 같다라는 거예요. 0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숫자 배열이 같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첫 번째 무엇이다?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고 나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같겠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런 사실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자리 정수였더니 로그의 정수 부분이 1. 세 자리 정수였더니 로그의 정수 부분이 2. 한 자리 정수였더니 로그의 정수 부분이 0. 한마디로 정수 부분이 0, 1, 2. 이와 같이 차근차근 증가하고 있죠. 무엇에 따라서? 한 자리 정수냐, 두 자리 정수냐, 세 자리 정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얘기해 보게 되면 한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이 0, 두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이 1, 세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이 2란 얘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그 n을 우리가 구해볼 건데 지금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보고 있어요. 크거나 같은 경우에 로그 n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몇 점 몇몇으로 실수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몇 점 몇몇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해 볼 거예요. 바로 이 n이 정수 부분, 이 알파가 소수 부분으로 분리할 거예요. 이때 이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어떤 범위로 이제부터 정할 거냐면 잘 보세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것으로 할 거예요. 한마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0점 몇몇몇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전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자, 소수 부분이 0.3010으로 우리가 같았죠.
그 말은 뭐예요? 소수 부분 알파가 같으면 무슨 얘기할 수 있었어요? 로그 n에서 이 n의 숫자 배열이 어떻다? 같다. n의 숫자 배열이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를 통해서 이게 몇 자리 정수인지 얘기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자꾸 공식이 조금씩 헷갈립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생각하면 되냐면 로그 1이 뭐죠? 0이죠. 로그 10이 뭐죠? 2죠. 로그 100은 뭐예요?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 로그 10이 돼서 2가 되죠. 로그 10은 1이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로그 1000. 로그 1000은 로그 10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는 3 로그 10이니까 3이 되죠. 그래서 한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이 0, 두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이 1, 세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이 2, 네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이 3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추측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여기가 n자리 정수면 여기가 n이라고 주어지면 0이라고 주어지면 한 자리 정수, 즉 0 더하기 1한 한 자리 정수, 1이라고 주어지면 1 더하기 1한 두 자리 정수, 여기가 2라고 주어지면 2 더하기 1한 세 자리 정수, 여기가 3이라고 주어지면 3 더하기 1한 네 자리 정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이라고 로그 값에서 n이라고 정수 부분이 주어지면 이 라지 n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라지 n은 몇 자리 정수다? n 더하기 1 자리 정수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여기가 세 자리 정수면 빼기 1한 2, 네 자리 정수면 빼기 1한 3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상용 로그 값을 구해보고 그 규칙성을 통해서 두 개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뚜렷하게 로그 1.23이라는 값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그 1.23이라는 값 우리 그냥은 모르지만 상용 로그표를 통해서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0.0899라고 상용 로그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로그 12.3하고 로그 123 한번 찾아볼게요. 로그 12.3은 로그 1.23 곱하기 얼마예요? 1.23에다가 얼마 곱해야 12.3이 되죠? 소수점이 하나 뒤로 가야 되죠? 그 말은 10을 곱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로그 1.23 더하기 로그 10이고 로그 10은 얼마니까? 1이니까. 로그 1.23은 얼마니까? 0.0899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12.3의 값 1.0899라고 찾았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로그 1.23으로 표현해보게 되면 1.23에다가 소수점이 몇 칸 뒤로 가야 되죠? 두 칸 뒤로 가야 123 되죠? 한마디로 10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또 분리할게요. 로그 1.23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자, 근데 로그 10의 제곱은 얼마예요?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 로그 10, 2만 남고 로그 1.23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자리 정수니까 정수 부분이 0, 두 자리 정수니까 정수 부분이 1, 세 자리 정수니까 정수 부분이 2. 이렇게 세 자리 정수면 하나 빼기 1 해서 2라고 나온다는 거죠. 거꾸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정수 부분이 2면은 자, 한번 완성해 볼까요? 2 더하기 로그 1.23이 0.0899였죠. 자, 여기 정수 부분이 2면은 주어진 진수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 2 더하기 1한 세 자리 정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면 1 더하기 1한 두 자리 정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가 0이면 0 더하기 1한 한 자리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주어진 이 상용 로그의 값들을 구해봤더니 1.0899, 2.0899 소수 부분이 어때요? 같아요. 0.0899 소수 부분이 다 같습니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무엇이다? 1, 2, 3, 1, 2, 3, 1, 2, 3 진수의 숫자 배열이 1, 2, 3으로 전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성질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원리가 성립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로그 12,300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굳이 이렇게 1.23을 기준으로 우리가 곱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필요 없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 소수 부분 두 가지로만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n이라는 거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정수면 n은 얼마라고요? 또 기억 안 나죠? 또 기억 안 나요. 선생님도 기억 안 났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세요. 로그 10은 얼마라고요? 1. 로그 100은 얼마라고요? 2. 두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 1, 세 자리 정수면 정수 부분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정수면 빼기 1에서 4가 정수 부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공식 외우라는 거 아닌 거 알겠죠? 4 찾을 수 있고 이제 소수 부분 찾아야 되는데 소수 부분 어떻게 찾아요? 숫자의 배열이 1, 2, 3 앞에서 우리가 로그 1.23 찾았더니 0.0899래요. 1, 2, 3, 1, 2, 3 숫자 배열 같으니까 소수 부분 같겠구나. 소수 부분은 0.0899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찾을 수 있어요? 로그 12,300은 4.0899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거꾸로 가기예요. 로그 무슨 값을 했더니 5.0899라고 나왔어요. 거꾸로 가기. 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n과 알파를 찾아서 그 역할대로 추측해 가봐야 되겠죠. n이 5고요. 알파가 0.0899예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5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몇 자리 정수다? 5 더하기 1한 6자리 정수다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진수는 무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정수 써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의 역할 끝났고요. 이제 소수 부분의 역할 0.0899가 해준 얘기는 0.0899, 0.0899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같다는 거죠. 0을 빼고 숫자 배열이 1, 2, 3으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6자리 정수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1, 2, 3, 6자리 정수 만들어야 되니까 0, 3개. 한마디로 12만 3천이 주어진 진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찾은 그 원리를 통해서 주어진 상용 로그의 값을 굳이 계산하지 않고 바로 n과 알파 찾아내는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n과 알파가 주어지게 되면 바로 무엇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 진수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관계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찾은 규칙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상용 로그의 활용을 반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상용 로그의 활용은 처음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활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나머지 내용도 한번 문제 풀고 나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5번 문제예요. 자, 주어진 문제 봐보게 되면 자,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12의 50제곱은 몇 자리 정수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한 그 규칙성 찾기를 안 했다면 12의 50제곱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죠?
12를 몇 번 곱해야 돼요? 50번 곱해야 돼요. 50번이나. 50번이나 곱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발견한 성질에 의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로그 12 50제곱. 자, 여기에 무슨 수인지 몰라도 그 수를 가지고 무슨 얘기할 수 있었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했어요. 정수와 몇 점 몇몇 소수. 이때 이 알파의 즉 소수 부분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됐습니다. 반드시 우리 요 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n과 알파가 해주는 역할이 각각 달랐죠. 정수 부분이 해주는 건 몇 자리 정수다. 알파가 해주는 얘기는 숫자의 배열이다. 자, 두 가지였는데요. 여기에서 몇 자리 정수냐라는 것만 물어봤으니까 우리에게 궁금한 건 무엇만? n만 찾으면 되는 거죠. 몇 자리 정수인지만. 그래서 우리가 n을 찾아야 되고요.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상용 로그의 값을 간단히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50이 거듭제곱이죠. 50제곱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 50 곱하기 로그 12예요. 그럼 50 곱하기,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 대입해서 써보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그리고 주어진 식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간단히 해보게 되면 진수 사이 곱셈은 로그 사이의 덧셈,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지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의 제곱에서 이 제곱의 2를 어디로 쓸까요? 앞에다가 이와 같이 곱하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그의 성질.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변형하고 나면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대입해서 주어진 이 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이다? 그 식의 정수 부분이 알고 싶은 거죠. 자,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게 되면 50 곱하기 2 곱하기 로그인데 로그 2가 0.3010이죠. 그래서 2 곱하기 0.3010 하게 되면 0.6020이고요. 더하기 로그 3은 0.4771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용 로그표는 소수 넷째 자리까지 수가 주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지만 요령껏 어떻게 하는지도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자, 주어진 이 식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6020이랑 0.477을 한번 더 해볼까요? 6020이랑 0.4771 더해보게 되면 1, 9, 7, 0, 1, 1.0791에다가 우리 또 뭐 곱해야 돼요? 50 곱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선생님 굳이 50을 곱하기보다는 어떤 편으로 계산하는 게 간단하냐면 50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분의 100 곱하기 우리가 곱해야 되는 게 1.0791이죠. 이게 훨씬 간단해요. 어떻게? 1.0791과 100을 먼저 곱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791에다가 100을 곱하면 107.91을 뭘로만 나누면 되니까 2로만 나누면 되니까 50 곱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나눠볼게요. 나눌 건데 107.91을 2로 나눠보게 되면 2, 5, 10, 7 남죠? 2, 3, 6, 1 남죠? 1.9니까 53.29, 18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으니까 n만 구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결과 주어진 로그의 12의 50제곱 구하니까 얼마라고요? 53.9 얼마래요. 53.9 얼마. 우린 이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수를 n과 알파, 즉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게 되면 53 더하기 0.9 얼마라는 거고 그래서 n이 뭐예요? 53이에요. n이 53.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n이 53이구나 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12의 50제곱이 몇 자리 정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 규칙성 찾기를 통해서 또 이게 53이면 이게 하나 빼기였나? 더하기였나? 자꾸 헷갈려요. 헷갈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외우지 말고 떠올리라고요. 로그 1은 무엇? 0. 로그 10은 무엇? 2. 로그 100은 무엇? 로그 10은 1. 로그 100은 무엇?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나오죠. 아하, 그래서 정수 부분이 0이면 0 더하기 1. 한 자리 정수. 정수 부분이 1이면 1 더하기 1. 두 자리 정수. 정수 부분이 2면은 2 더하기 1. 세 자리 정수. 53이면 53 더하기 얼마? 1. 53 더하기 1 자리 정수다란 얘기죠. 53 더하기 1자리 정수. 그래서 12의 50제곱은 몇 자리 정수예요? 54자리 정수다란 얘기예요. 따라서 12의 50제곱은 몇 자리 정수냐면 54자리 정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상용 로그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계산이 필요한 수를 상용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찾은 규칙성을 통해서 몇 자리 정수인지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예제 5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문제 우리 같이 풀려면 또다시 반쪽짜리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정리하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로그 n의 성질은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이 식으로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10의 0제곱은 1인데 10의 x제곱이 n이라고 할 때 n이 1보다 크게 되면 n이 1보다 크게 되면 당연히 x는 뭐보다 크겠어요? 뭔가 더 많은 거듭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이 x가 무엇이고 로그의 10의 n이고요. 이 0이 무엇이에요? 0은 여기에 있는 0인데 그게 로그의 10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n이 1보다 크면 로그 n은 무엇보다 크다? 로그 1보다 크다. 근데 로그 1이 무엇이니까? 0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n이 1보다 크면 로그 n은 무엇보다 크다? 0보다 큰 양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진수의 범위는 양수니까 1보다 작은 뭔가가 또 있겠죠. 1보다 작은 뭔가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나머지 반쪽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반쪽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죠. 10의 무슨 제곱이 n이라고 나왔는데 그 n이라는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n이라는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x는 0보다 작을 거예요. x는 0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이 x가 무엇이고 x는 로그 10의 n이고 작다. 0은 무엇이고 로그 10의 1이고요. 근데 로그 10의 1이고요. 그냥 0이라고 쓸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은 부분은 n이 1보다 작을 때, 즉 이 진수가 1보다 작을 때 로그의 값을 구하면 0보다 작다라고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규칙성 찾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규칙성 찾기. 언제냐면 로그 n에서 n이 1보다 작은 경우. n이 1보다 작은 경우인데 당연히 진수니까 n은 뭐보다 커요? 0보다 크겠죠. 근데 이 경우의 문제점은 로그 n이 0보다 작다는 거.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예는 로그 0.2예요. 자, 로그 0.2.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자, 우선 로그 2를 먼저 써볼까요?
로그 2는 상용 로그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사실을 이용해서 로그 0.2를 찾아볼게요. 로그 2는 0.3010이죠. 그 다음에 로그 0.2는 상용 로그표에 없어요. 왜냐면 상용 로그표에 있는 애들은 진수가 무엇이죠? 1부터 9.99까지만 있으니까 상용 로그표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진 로그 2를 가지고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로그 2 곱하기 0.1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0.1은 뭐예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0.1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합시다.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곱하기 관계니까 로그 사이에서는 더하기 관계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나면 마이너스 1제곱의 이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10이고, 그 다음 여기에 로그 2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10은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더하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가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이게 0.3010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로그 0.02 한번 해볼게요. 로그 0.02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이 로그 2 이용해서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게 되면 2 곱하기 0 소수점 아래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0.1 몇 번 곱한 거예요? 2번 곱한 거죠. 또는 몇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100분의 1은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2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2 곱하기 어떻게 100분의 1을 표현할 수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둘이 분리할 거고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러면 또 이 마이너스 2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또 로그 10은 1이 돼서 남으니까 남는 수는 이 수 먼저 적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는 0.3010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우리 이제 규칙성 찾아봅시다. 자, 로그 2의 상용 로그 값은 0.3010. 로그 0.2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3010. 로그 0.0의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0.3010. 또 무슨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규칙을 찾을 수 있죠. 자,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찾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숫자의 배열도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주어진 여기 있는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도 진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도 소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이 정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었더니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첫 번째에서 2가 등장했고요. 마이너스 2였더니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숫자가 등장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음의 정수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음의 정수가 해주는 얘기는 마이너스 부호를 빼면 1, 첫 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온다. 마이너스를 빼면 2가 해주는 얘기가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0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사실을 가지고 규칙을 정리해 보게 되면 로그 n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0보다 작은데 그 0보다 작은 거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정수 부분과 0보다 크거나 같은 소수 부분으로 조금 전에 쓴 것처럼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이때 중요한 건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간단히 우리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정수 부분으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발견한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 알파가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진수 n의 무슨 배열이? 숫자 배열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n이라는 정수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n이 1보다 작으면 로그 n은 무엇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음의 정수로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n이 해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n에서 마이너스를 뺀 이 n을 가지고 n번째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처음으로 무엇이 나온다?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그 0.1, 로그 0.01, 로그 0.001 이런 예를 들어보게 되면 로그 0.1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건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이건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에서 영한이 수가 등장한다라는 걸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이 정수 부분이. 그리고 만약에 이 알파라는 게 0 아닌 값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 알파가 해주는 얘기가 무엇이다? 진수 n의 숫자 배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조금 전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걸 또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런 예를 들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로그 1.23을 0.0899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이 시간에 예를 들어봤어요. 근데 로그 만약에 0.00123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앞에 이 성질을 이용하면 뭐라고 찾을 수 있다고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세 번째에서 0 아닌 수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에서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구분할 때 이때 이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구분할 때 소수점 아래 세 번째에서 0 아닌 수 등장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n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는 무엇을 얘기해 줬죠? 진수의 숫자 배열을 얘기해 줬어요. 진수의 숫자 배열 얘기해 줬는데 1, 2, 3, 1, 2, 3 숫자 배열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소수 부분은 0.0899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규칙을 이용하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봤어요? 주어진 이 하나의 로그 값을 통해서 새로운 로그 값을 n과 알파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봐볼까요? 로그 n의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4 더하기 0.0899라고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진수가 뭔지 이제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이 각각이 해주는 역할을 이제 알면 되겠죠. 마이너스 4가 해주는 역할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0 아닌 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그리고 네 번째에서 0 아닌 수가 등장하는데 숫자의 배열은 무엇이니까 소수가 담당하고 이 소수가 뭐라고 얘기해 주니까 소수 부분이 같은 수들을 우리가 찾아봤더니 진수에 있는 숫자 배열이 1, 2, 3, 1, 2, 3. 아하, 1, 2, 3 이렇게 우리가 전개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로그 n의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했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하고 나서 할 수 있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정수 부분이 해주는 얘기는 n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등장하느냐, 그리고 알파가 해주는 얘기는 무엇이다? 진수의 숫자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유제 9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제 보게 되면 주어진 어떠한 수가 소수점 아래 8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용했어요? 어떤 n이라는 이 수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타난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규칙성 찾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라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했죠. 이때 이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n이라고 썼던 이 기호가 지금 이 문제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m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로그 n에 대해서 마이너스 m이 정수 부분이면 n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수 있었죠?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n번째에서 0 아닌 수가 등장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소수점 아래 8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래요. 이때 n이 무엇이고 로그 5분의 1의 n제곱이고 자, 그 다음 여기에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소수점 아래 8번째에서 0 아닌 수 나오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8, 그 다음 소수 부분이 알파. 알파는 이러한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어진 식을 좀 더 간단히 해보게 되면 5의 마이너스 1제곱의 n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5의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 곱하기 로그 5예요. 즉 주어진 식을 우리가 간단히 쓰면 마이너스 n 곱하기 로그 5. 좌변을 간단히 한 거고요. 그게 마이너스 8 플러스 알파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풀기에는 뭔가 조건이 부족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사실을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어진 이 로그 5분의 1의 n제곱을 이와 같이 마이너스 8 플러스 알파라고도 적을 수 있지만 주어진 이 식, 즉 이 식의 범위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위 구할 수 있냐면 알파의 범위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8을 한 번 더해볼까요? 마이너스 8을 더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8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8 플러스 알파 작다.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8 플러스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8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니까 주어진 이러한 로그의 값이니까 이 식에 대입해서 위에 다시 써볼게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n 로그 5 작다. 마이너스 7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n에 관한 범위를 구했고 n 자연수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5를 우리가 구해보면 되는데 자, 로그 5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주어졌냐면 로그 2가 0.3010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관계 중에 하나인데요. 5와 2 사이 관계는 무엇이냐면 로그 5는 2분의 1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되고 로그 10은 얼마니까? 1이니까 로그 2는 얼마니까? 0.3010이니까 0.699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로그 5의 값을 구했어요. 로그 5의 값은 0.699.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n 곱하기 0.699는 작다 마이너스 7,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8이래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8보다 작거나 같다 n 곱하기 0.699 7 이렇게 나오죠. 근데 n을 이제 정확한 n의 범위 구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요? 0.699로 나눠야 돼요.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로그에서 항상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계산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0.699분의 7. 자,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해 보이는 계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은 무엇이니까? 자연수니까 소수 말의 첫 번째 정도만 구해도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게 되면 양변의 분자 분모에 우리가 1000을 곱할게요. 그래서 1000을 곱하면 8000 나누기 699.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 1000을 곱하면 7000 나누기 699 계산하면 되죠. 그럼 7000이라고 하는 것을 699로 나누게 되면 1, 699. 여기서 1 남죠? 근데 뭐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10점 얼마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아, 699분의 7000은 10점 얼마. 10점 얼마. 그리고 8000을 이번엔 699로 나눠볼게요. 8000을 699로 나누게 되면 699로 나눴더니 빼면 1, 0, 1. 즉 101이 남고 0 하나 더 붙이게 되면 또 1, 699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빼면 또 1, 0, 1 뭐 해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아무튼 11점 몇몇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11점 몇몇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 8000 나누기 699 하면 11점 얼마구나 해서 n의 범위를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 R이 아까 넷째 자리까지의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정수 부분만 몫을 찾게 되면 n의 범위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니까 무슨 값을 택해주면 돼요? 11이라고 택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n은 무엇이다? 자연수 n의 값은 얼마? 11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자연수 n의 값을 찾았는데 지금 우리가 했던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바로 상용 로그의 활용을 통해서 로그 n의 값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경우였어요. 여러분들이 초급 과정에서 풀기엔 조금 어려운 경우였고 그래서 계산이 또 많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은 좀 더 엉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 8번, 유제 8번이고요. 유제 8번 다시 풀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5.5가 주어져 있고 로그 A와 로그 B의 값이 주어졌을 때 실수 A, B를 구해서 이런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로그 5.5가 0.74이고요. 로그 A를 먼저 보게 되면 로그 A는 2.74죠.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 문제는 어려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소수 부분이 같죠?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이 해주는 건 무엇이다? 숫자의 배열을 얘기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A라는 수도 5라는 숫자가 나란히 반복돼서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 봐볼게요. 한마디로 주어진 수는 정수 부분이 2, 소수 부분이 0.74죠. 그리고 이 0.74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생각해보게 되면 자, 정수 부분이 2면 A는 몇 자리 정수예요? A는 2 더하기 1한, 2 더하기 1한 세 자리 정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하, 그래서 A는 몇 자리 정수? A는 뭔가 세 자리 정수일 텐데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5가 순서대로 반복이 되고 세 자리 정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A는 550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상용 로그 활용을 통한 규칙성으로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로그 B. 자, 로그 B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지워볼게요. 로그 B는 마이너스 1.26이래요. 아, 음수가 나온 거 보니까 B는 이제 1보다 작구나 라는 생각 들죠? 마이너스 1.26인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규칙성 찾기 할 때 선생님이 강조해서 한 말이 있었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할 때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26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26이죠. 음수죠. 그럼 이거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원래 식이랑 다르죠. 그럼 빼기 1을 또 해주면 돼요. 한마디로 0이죠.
근데 1을 여기에 둘이 더할 거고요. 여기 이렇게 두 수를 더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다른 색깔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고요. 이 두 수를 더하게 되면 1 빼기 0.26이니까 얼마라고 나와요? 0.74라고 나오겠죠? 이제 비로소 마이너스 n과 알파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n과 알파를 찾았는데, 자, 이 식을 만족하는 b를 이제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해주는 역할은 뭐예요? b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0 아닌 수가 나올 거라는 거고, 소수 부분이 해주는 건 뭐죠? 0.74가 해주는 얘기는 둘의 소수 부분이 0.74로 같으니까 숫자 배열이 5, 5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5,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b를 적으면 얼마예요? b는 0.55.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값을 구하게 되면 a 더하기 1000 곱하기 b인데 a가 얼마냐면 a는 550. 1000 곱하기 b는 얼마냐면 0.055네요. 0.055니까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550 더하기, 자, 소수점 하나, 둘, 셋 뒤로 가니까 55가 되겠죠. 그래서 60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8번 문제 전에 있던 9번 문제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였고 우리 여러분들이 초급 과정에서 풀기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도전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우선 8번 문제까지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시고요. 오늘 우리 상용 로그의 활용 통해서 상용 로그로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에 대한 규칙성 찾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분류해서 그 정수 부분이 해주는 역할, 소수 부분이 해주는 역할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건 뭐였죠? 그렇죠. 알파라고 표시했던 소수 부분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조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 활용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인데 같이 따라와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로그의 개념 강의는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수와 로그에 대한 마지막 단원 정리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en I first held you, I was cold. A melting snowman, I was told.